여러분들이 그 전기 모터 설명하실 때 보면 아직도 개념을 리뷰하시는 분들도 못 잡는 게 뭐냐면 전기 모터가 출발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요가 이게 이 사람을 좀 혼동하게 많은 문제거든요. 근데 그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물리 조금 공부하시면 이 전자기력이라는 걸 배우잖아요.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뭐냐면은 끌어당기고 밀고 같은 극끼리는 밀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인데 요 힘은 변화가 있는 힘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이게 전류의 힘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을 딱 만들어 놓으면 전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힘은 변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힘은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최대 토크라는 게 이게 17kg/m의 힘으로 밀고 당기도록 요 안에 스테이터와 로터가 회전자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출발부터 최대 토크가 나는 게 전기 모터가 그렇게 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상 그래요. 전자기력은 이렇게 전기의 힘으로, 전력의 힘으로 동작할 때 밀고 당기는 힘이 그 힘만큼 비례해서 작용을 합니다. 이거 이해되실려나?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 가지고 조정하는 거냐면 전기 모터는 회전수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0이라고 표현하면 혼동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전원 시동 걸어 있을 때는 전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력이 들어가면 밀고 당기는 전자력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 개념을 생각을 해서 이거 대기 토크도 그냥 똑같아. 이게 연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17kg/m는 그냥 그 안에 프리페어드가 돼 있는 거야. 그러니까 0도 맞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0은 걸리질 않는 거니까 그걸 뭐 출력이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난다 그래서 1, 2, 3 RPM서부터 힘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. 회전수가 어느 정도 돼줘야 곱하기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몇백 RPM 정도는 돌아야 이 17kg/m가 쓸만한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 RPM서부터 17kg/m가 출력으로 환산하면은 17kg/m 곱하기 2 하면 뭐 얼마나 돼?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터라는 게 마치 이 모터라는 하드웨어가 정축 토크를 확 처음부터 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지. 하드웨어 때문에 아니고 이 제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이 제어를 정말로 낮은 RPM에서 더 높은 토크를 낼 수도 있겠나 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그 제어를 하게 되면 발열이 많이 난다든지 그렇죠.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RPM에서는 다 끊어 놓은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이게 모터라는 하드웨어 자체라기보다 이거의 그 핵심은 요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여기에다가 전원인가 더 해가지고 더 강한 힘으로 밀고 당기면 그게 최대 토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힘이 일정하게 공급되는 만큼 처음부터 이게 돌아가는 비트는 힘이 정해져 있어요. 이게 비트는 힘이라 그래서 그렇지만 왜 우리가 왜 자석 강한 거 전자기력이 센 거 왜 그 물리 법칙의 4가지 중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게 중력하고 전자기력이거든요. 전자기력은 이게 정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. 이게 한 1820년, 30년 이때 다 뭐 옴의 법칙, 뭐 줄의 법칙 해가지고 이때 다 뭐 왼손 법칙, 오른손 법칙 다 그때 이게 정립이 돼서 비교적 이거는 그 정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개념이지만 니콜라 테슬라가 유도 전동기 만들어 놓고서 인류의 생활이 완벽하게 변화를 했어요. 사실은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이 전동기거든요. 특히 유도 전동기 때문에 발전소부터 가전 제품소부터 심지어 선풍기까지 에어컨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가정용에 모터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. 다 모터 들어가죠. 그러면 내연기관이 우수하냐 모터가 우수하냐는 가정용의 내연기관 쓰는 동력 장치가 어디 있어?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모터가 들어가고 내연기관이 들어가고 어느 게 더 우수한지는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. 내연기관이 우수했으면은 냉장고, 세탁기에 다 내연기관 집어넣지 모터를 누가 집어넣냐고. 그런데 왜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지금까지 썼냐면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.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
달고 다녀야 되잖아요. 네, 그게 지금까지 발전이 안 된 거예요. 그러면 동력원 자체로서는 엔진과 아이스는 이게 또 모터와 아이스는 비교가 안 돼. 효율에서. 그다음에 에너지 그 사용되는 어떤 효율뿐만이 아니라 또 성능 그리고 또 제어 이런 부분에서 다 앞서 있어요. 다만 얘는 에너지통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. 그러니까 얘는 모터는 기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. 그렇죠, 그렇죠. 전원 플러그에 그냥 전원을 꽂는다든지 그런 환경에서는 얘가 우수한데 얘가 계속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크게 달아야 되는 그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못 쓰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1800년대 초에 황산액에다가 아연하고 구리 막대기 꼽으니까 전기가 나오더라. 그거 발전해서 황산 그 납산 배터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. 지금도 그거 쓰고 있어 자동차에.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이게 왜 그동안 안 됐냐면 석유 재벌들의 이게 뭐 이게 중동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을 못 하도록 이게 또 무슨 음모론이 아니야. 진짜 그래요. 이 전기차도 미국에서 만들었다가 누가 주겠냐 뭐 이런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일찍부터 개발이 돼서 나트륨, 뭐 칼륨, 그다음에 리튬, 소듐 요즘은 소듐이라 그러죠. 나트륨이라고 안 하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1900년대 초부터 만약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면 지금쯤이면 소형 카트리지 가지고 뭐 소형 운송수단은 다 커버를 할 만큼 발전했을 텐데 1980년대 말서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리튬이온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. 이제 얼마 안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직 에너지 밀도라든지 효율 면에 있어서 이걸 달고 다녀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전기 모터가 지금 발전을 못한 거예요.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. 우리 가정에서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게 효율 면에서 최고예요. 전기로 여기에다 물리면 아이스 어떤 엔진도 못 따라옵니다. 이게 요거만 들어가도 효율이 극대화되잖아요. 상식적으로 아이스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만 하나 달아도 연비가 우리 오는데 22km야. 리터다.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아예 걷어내고 얘만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.